솔직히 인정해야겠다. 그날 저녁 며느리의 차림새가 제 마음을 흔들었다. 평소엔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 차림이었지만 그날은 어깨선이 살짝 드러나는 얇은 원피스를 입고 계셨다. 부엌을 오가며 저녁을 준비하실 때마다 거실에 앉아있던 제 시선이 자꾸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금지된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몸은 제멋대로 반응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혼자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의자에 앉았다. 처음엔 다른 여자를 떠올려 보았다. 과거 영화에서 본 여배우,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간 낯선 얼굴들. 하지만 소용없었다. 며느리 은서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다. 호흡이 거칠어지던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다. 분명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입을 재킷을 다려놓았던 며느리가 재킷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보셨다. 의자에 앉아있는 제 손의 위치, 제 부끄러운 표정. 대형 사고가 터진 순간이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가리며 말을 더듬었다. 며느리는 재킷을 침대에 올려놓고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나 나중에 얘기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추시더니 뒤돌아보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이셨다. 괜찮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몰랐다. 이 사건이 우리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철입니다. 올해 49살. 25년간 철강업에서 일하며 어렵사리 중견기업을 일군 사업가입니다. 부산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제 인생의 반려자였던 아내 미경을 암으로 잃은 뒤 삶이 무너졌습니다. 미경은 저보다 8살 어렸고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밝은 미소는 제 거친 인생의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그녀를 잃은 후 저는 회사에 매달리며 빈 시간을 채웠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텅 빈 공간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냉장고는 비었고 거실은 고요했고 침대는 너무 넓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밤 그 고민 속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장례 후 며느리 은서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 좀 쉴 시간 가지세요. 외동딸을 잃은 슬픔도 컸겠지만 저를 걱정하셨던 겁니다. 성철 씨, 밥은 챙겨 드세요. 처음 은서가 오셨을 때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말없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어떡해요? 우리 미경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날부터 은서는 일주일에 2~3번씩 오셨습니다. 반찬을 해주시고 집안일을 돕고 가끔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저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슬픔을 나눈 유일한 동반자였고 서로의 아픔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은서도 혼자였습니다. 남편, 제 아들 준영이 1년 전 해외 파견을 떠난 뒤 집을 비우고 계셨습니다. 살아야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며 은서가 쓸쓸히 웃으셨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은서와 저는 나이 차이가 12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며느리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동갑내기 느낌이 들 정도로 젊고 활기차셨습니다. 요가와 등산을 즐기며 관리된 몸매와 맑은 피부는 50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밥맛도 없던 제가 은서가 차려준 식사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라도 회사에 나가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 은서와 저녁을 먹는 일상이 반복되며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었지만 숨막히던 고통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시는 은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편한 홈웨어 차림이었지만 그날따라 허리에 잘 맞는 블라우스를 입고 계셔서 몸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 후로 은서가 오실 때마다 묘한 긴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은서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이던 것이 일주일에 1번, 그러다 보름에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은서 안 오시네. 저는 빈 냉장고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해주던 반찬과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 은서의 존재가 그리웠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지만 참았습니다. 은서도 자신만의 삶이 있으시잖아. 계속 저만 챙기실 순 없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한낮에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였습니다. 시아버지, 제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서 당분간 갈 곳이 없어요. 보상금은 받았지만 새 집을 구할 때까지 저는 망설임 없이 제안했습니다. 은서 씨, 우리 집에 오세요. 방도 남아있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솔직히 저도 외로웠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방이 3이나 되는데 혼자 쓰니 텅 비어 보였습니다. 은서가 계시면 아내의 빈자리가 조금 채워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제가 편할 겁니다. 결국 은서는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은서는 제 방에서 가장 먼 게스트룸을 선택했고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각자 일에 몰두하고 저녁엔 함께 식사를 하는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랬습니다.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며 불편함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서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빨래 모아둔 거 있으면 내놔요. 같이 돌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돌리는데 같이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게 빨래를 맡기게 되었는데 며칠 후 제 방 앞에 깨끗이 개켜진 빨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제 속옷까지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은서가 제 속옷까지 빨아주신 거였다. 저녁 식사 때 민망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은서 씨, 속옷은 제가 따로 빨겠습니다. 왜요? 더러운 것도 아니고 빨래는 빨래인데요. 은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셨습니다. 같이 사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후로도 은서는 제 빨래를 자연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민망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진 게 문제였는지도 모른다. 은서가 제 속옷까지 만지고 빨고 개켜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게
그 친밀함이 선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던 걸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아침이면 은서가 이미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을 들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소파에 앉아 음악을 듣는 모습도 자주 눈에 들어왔다. 특히 저녁 산책 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이 자꾸 마음에 남았다. 은서는 집에서 편한 옷을 입었는데 가끔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나 스커트를 입고 계실 때가 있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살짝 꼬실 때 드러나는 다리가 제 시선을 끌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은서의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가 눈에 들어왔다. 50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루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아내가 떠난 후 잠들어 있던 제 남성성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고, 그건 은서를 향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는 은서를 유심히 보게 되었다. 눈매, 입술, 웃을 때의 표정. 은서가 미경을 닮았구나.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경이 은서를 닮은 거였다. 미경은 젊은 버전의 은서였고, 은서는 성숙한 버전의 미경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건 미경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까? 아니면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같이 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은서를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다. 은서가 청소를 하며 허리를 굽히실 때 스커트 아래로 보이는 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계실 때 손이 제 손과 스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회사에서도 은서 생각이 떠올랐다. 오늘 은서가 좋아하실 만한 과일을 사갈까? 퇴근길에 그런 생각을 하며 일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이 기다려졌다. 예전엔 빈집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은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설렘이 있었다. 다녀왔어요? 현관문을 열면 은서가 부드럽게 웃으며 맞아주셨다.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씻고 나와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식사 시간엔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곤 했다. 오늘 공사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오, 힘드셨겠네요. 은서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은서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다. 눈이 마주치면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건 뭐지? 이 감정은 대체 뭐지? 저는 알았다.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는 걸. 어느 토요일 오후 회사가 쉬는 날 집에 있었다. 은서가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다. 요가 매트를 깔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시는 모습이 우아했다. 레깅스와 루즈한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그 차림이 몸매를 돋보이게 했다. 저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 척하며 은서를 바라보았다.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쭉 펴는 동작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50살의 몸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탄탄한 허벅지, 가느다란 허리, 부드러운 어깨선. 은서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야. 그 순간 은서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다. 왜요? 뭔가 필요한 거 있어요? 아, 아니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은서가 웃으셨다. 물 한 잔만 갖다 줄래요? 목이 마르네요. 네, 그러죠. 저는 물을 타서 은서께 드렸다. 매트 위에 앉아 물을 받으신 은서의 레깅스 밑단이 무릎 위로 올라가며 다리가 드러났다. 심장이 다시 뛰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은서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은서의 스트레칭하던 모습, 저녁 준비하던 모습,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계시던 모습.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은 이미 제어가 불가능했다. 같이 산 지 한 달 반이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은서가 집안일을 하실 때, 웃으실 때,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흔들렸다. 특히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계실 때 시선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서류를 보다가 은서 생각이 나고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스스로를 질책했지만 소용없었다. 은서도 뭔가 느끼신 것 같았다. 제가 은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 눈치채신 듯 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은서가 먼저 시선을 피하셨고 저와의 거리를 두려 하셨다. 식사 시간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자주 흘렀고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저녁을 먹고 제 방으로 들어갔다. 샤워 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은서 생각이 떠올랐다. 오늘 저녁 입고 계셨던 원피스 차림,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준비하시던 모습.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이 반응하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문으로 가 문을 잠갔다. 혼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에 집중했다. 다른 생각을 떠올리려 했지만 은서의 모습이 지배적이었다. 호흡이 빨라졌다. 그 순간 똑똑. 성철 씨. 문 두드리는 소리와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깜짝 놀라 움직임을 멈췄다. 대답할 틈도 없이 드르륵. 문이 열렸다.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던 것이다. 내일 입을 재킷을 다려놓았던 은서가 재킷을 들고 들어오셨다. 그리고 멈추셨다. 저를 보신 것이다. 제 모습, 제 표정, 제 손의 위치. 은서가 작게 놀라셨다.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가리며 말을 더듬었다. 은서도 얼굴이 새빨개지셨다. 미안해요. 노크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재킷이 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재킷을 보며 우리는 얼어붙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장모님을 쳐다볼 수 없었다. 은서는 재킷을 주워 침대에 올려놓고 급히 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추셨다. 숨을 고르시는 것 같았다. 뒤돌아보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괜찮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문이 조용히 닫혔다. 저는 주저앉았다. 망신이었다. 얼굴에서 열기가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어떻게 마주하나? 다음 날 아침은 어색했다. 늦게 일어나 은서와 마주치려 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시는 은서를 보았다. 일어났어요. 아침 드세요. 은서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씀하셨다. 저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다. 잘 주무셨어요? 네. 은서 씨는요? 나도 잘 잤어요. 어색한 아침이었다.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흘렀다.
빨리 회사로 가고 싶었다. 오늘 일찍 들어올 건가요? 은서가 물으셨다. 모르겠어요. 일이 많아서요. 그래요. 저녁은 준비해 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근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어젯밤이 떠올랐다. 은서가 들어오던 순간 그녀의 표정, 그녀의 말. 나 지금 뭐 생각하는 거지? 마음 한편에서 은서를 다시 보고 싶었다. 저녁 6시가 되자 퇴근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뛰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어요? 은서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다. 평소와 달리 주방이 아닌 거실에 계셨다. 네. 저녁은요? 아직 안 했어요. 성철 씨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은서가 저를 바라보셨다. 눈빛이 달랐다. 앉아요. 저는 은서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어젯밤 있잖아요. 은서가 먼저 꺼냈다. 저는 숨을 삼켰다. 은서 씨, 죄송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성철 씨 잘못 아니에요. 은서가 손을 저었다. 사람이 혼자 살면서 그럴 수 있죠. 나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제가 은서 씨를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은서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처음엔 아니었어요. 다른 걸 떠올리려 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자꾸 은서 씨만 생각났어요. 같이 살면서 매일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눈에 밟혔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은서는 제 아들의 아내고 저는 시아버지인데 은서가 조용히 물었다. 같이 살면서 본능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저는 고백했다. 은서가 집안일 하시는 모습, 소파에 앉아 계시는 모습,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를 입고 계실 때 전부 다 눈에 들어왔어요. 성철 씨 남자로서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미경한테도 미안하고 은서 씨한테도 죄송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은서 씨 생각만 나고 집에 오는 게 기다려졌어요.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에요. 은서는 한동안 침묵했다. 나도 생각해 봤어요. 은서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서로 의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뛰었다. 사람이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요. 매일 참아야 했을 거예요. 은서가 제 눈을 보며 말했다. 어제도 혼자 방에서 그렇게 하시는 걸 봤잖아요. 은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입고 다녔나 봐요. 손으로 무릎을 만지작거리셨다. 어젯밤 본 건 솔직히 놀랐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뒤로 자꾸 생각났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은서의 손을 잡았다. 은서 씨, 성철 씨. 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참지 않아도 돼요.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은서 씨, 진짜요? 응. 은서가 제 손을 꽉 쥐었다. 우리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은서도 천천히 일어나셨다. 방으로 갈까요? 은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말없이 침실로 향했다.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다. 은서 씨, 응. 저는 은서의 얼굴을 바라봤다. 미경을 닮은 얼굴. 하지만
더 성숙하고 깊은 매력이 있었다. 은서도 저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다. 외로움, 그리움,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다. 2년 넘게 잠들어 있던 제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솔직히 은서는 상상 이상이었다. 5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혼자 방에서 달래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사람의 온기, 부드러운 손길, 함께 느끼는 감정.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그리웠던 건지. 은서도 오랜만이셨던 것 같았다. 그래서 더 간절했던 걸까?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서 옆에서 눈을 떴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쳤다. 은서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우리 큰일 했네. 저는 생각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다. 은서도 눈을 떴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후회해요? 은서가 먼저 물었다. 아니요. 은서 씨는요? 나도. 은서가 제 품에 얼굴을 묻으셨다. 근데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다. 남자와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낮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서로를 찾았다. 회사에서도 달라졌다. 예전엔 집에 가기 싫었지만 이제는 빨리 퇴근하고 싶었다. 은서가 기다리시니까. 저녁 6시만 되면 서둘렀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가슴이 뛰었다. 현관문을 열면 은서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다녀왔어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빨리 오고 싶었어요. 은서가 빙긋 웃으셨다. 식구 금방 차릴게요. 저녁 식사도 달라졌다. 서먹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손이 닿고 눈이 마주치고 웃음이 나왔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드라마를 보다가 스킨십이 시작되었다. 은서의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성철 씨, 행복해요? 나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다시 입맞춤을 했다. 그날 밤도 함께였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은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저는 은서의 일부가 되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봤다. 밖에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지만 집에서는 연인이었다. 성철 씨랑 이렇게 지내니까 정말 좋아요. 어느 날 밤 은서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저도요. 저는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서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은서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성철 씨 때문에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다. 2달이 지났다.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감정적으로 가까워졌다. 저는 은서를 사랑하게 되었다.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이었다. 은서 씨,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요? 어느 날 저녁 제안했다. 여행? 네. 조용한 곳으로요. 둘이서
은서가 잠시 망설였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아무도 우리를 모를 거예요. 결국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 우리는 경주로 떠났다. 조용한 한옥마을 펜션을 예약했다. 산이 보이는 곳이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은서가 창밖을 보며 감탄했다.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저는 은서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는 산책하며 손을 잡았다.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자유로웠다. 저녁엔 펜션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를 했다. 은서가 준비한 재료로 맛있는 저녁을 만들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은서가 웃었다. 밤이 되었다.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산을 바라봤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은서가 중얼거렸다. 되죠. 우리 행복할 자격 있어요. 저는 은서의 손을 잡았다. 은서가 저를 바라봤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일출을 봤다. 은서와 함께 산 위에 앉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다. 정말 아름다워요. 네, 정말이요. 저는 은서를 바라봤다. 일출보다 은서가 더 아름다웠다. 사랑해요. 처음으로 고백했다. 은서가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나도요. 우리는 산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경주에서 돌아온 후 한 달 정도가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은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으시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네. 그래요. 언제요? 전화가 끝난 후 은서가 저를 바라봤다. 준영이가 한국에 돌아온대요. 제 아들이다. 저는 깜짝 놀랐다. 준영이? 네. 해외 파견 끝나고 정리하고 온대요. 다음 주에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불안했다. 준영이가 돌아오면 우리 관계가 들킬 수도 있었다. 언제 오시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그럼 당분간 나랑 같이 살겠다고 해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다. 준영이가 은서와 함께 산다면 은서는 이 집을 떠나야 했다. 어떡하지? 은서가 제 손을 꽉 잡았다. 일단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준영이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한 달 정도 일찍 온다고 했다. 일주일 후 준영이가 도착했다. 김해공항에서 준영이를 만났다. 은서와 저 그리고 아들 준영이. 준영이는 여전히 듬직하고 밝은 모습이었다. 30대 초반이지만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분위기도 활기찼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준영이가 은서를 유심히 보았다. 엄마, 표정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네. 뭔가 달라 보여요. 피부도 좋아지시고 눈빛도 밝아지셨어요. 은서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저는 긴장했다. 준영이의 눈이 날카로웠다. 공항에서 나와 차에 탔을 때 준영이가 물었다. 엄마, 지금 어디 사세요? 아, 지금은 시아버지 집에 잠깐 신세지고 있어요. 네. 왜요? 누수 때문에 임시로. 준영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저도 거기서 지내도 될까요? 호텔 비용도 부담스럽고 은서와 저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래, 괜찮아. 은서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준영이가 함께 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했다. 밤에 함께 할 수도 없었고 서로를 의식하는 눈빛조차 숨겨야 했다. 저는 회사를 핑계로 늦게 들어오려 했고 은서는 준영이와 시간을 보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저는 은서와 단 한 번도 단둘이 있지 못했다. 준영이는 항상 집에 있었고 우리를 주시했다. 어느 날 밤 준영이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은서 방문을 두드렸다. 은서 씨, 안 돼요. 준영이가 깰 수도 있어요. 문 너머로 은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발걸음을 돌려 제 방으로 돌아갔다. 가슴이 무너졌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준영이와 함께 사는 동안 저와 은서는 최대한 조심했다. 낮에는 거리를 두고 밤에도 각자의 방에서 지냈다. 하지만 습관은 무서웠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 넥타이가 잘 안 메워졌다. 성철 씨, 이리 와요. 은서가 다가와 제 넥타이를 매주셨다.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은서의 얼굴이 제 얼굴에 가까웠다. 됐어요. 은서가 넥타이를 톡톡 두드리며 미소 지으셨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거실에서 준영이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또 다른 날 저녁 식사 후 은서가 설거지를 하시다 제가 도와주려 주방으로 갔다. 그릇을 건네주다 은서의 손을 잡아버렸다. 몇 초간 우리는 손을 놓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다. 정신을 차리려 할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준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저는 황급히 그릇을 건네고 주방을 나왔다. 어느 저녁 TV를 보는데 은서가 소파에서 졸고 계셨다.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려 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은서의 어깨를 받쳐들었다. 은서가 제 어깨에 기대셨다. 너무 익숙한 행동이었다. 준영이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 우리를 보았다. 저는 조심스럽게 은서를 깨웠다. 은서 방에 가서 주무세요. 응. 아, 미안해요. 은서가 황급히 일어나셨다. 그렇게 위태로운 순간들이 이어졌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준영이가 저를 불렀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다. 들킨 건가? 하지만 준영이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저희 집 구했어요. 네. 엄마랑 같이 살 집이요. 다음 주에 이사할 거예요. 뜻밖의 말이었다. 갑자기요? 네. 제가 곧 들어오니까 그 전에 집 정리해야죠. 준영이가 담담히 말했다. 엄마도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사셔야죠. 아버지 집에 계속 신세 지실 수는 없잖아요. 아, 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준영이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정말 이사 타이밍이 된 걸까? 확실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은서가 조용히 저를 불렀다. 준영이가 방에 들어간 후였다. 성철 씨, 들었어요? 네. 이사하신다고요? 은서가 창밖을 바라봤다.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예상했지만 가슴이 무너졌다. 은서 씨, 준영이가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성철 씨는 아직 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아니요. 상관 있어요. 은서가 저를 바라봤다. 성철 씨 때문에 나도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요.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요. 근데 이제 놓아줘야 해요. 성철 씨를 위해서. 저는 눈물을 참았다. 은서 씨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행복했어요. 은서가 제 손을 꽉 쥐었다. 행복해야 해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저는 은서를 끌어안았다. 마지막 포옹이었다. 일주일 후 은서와 준영이는 새 아파트를 구했다. 준영이가 마련한 넓은 아파트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기로 했다. 이사하는 날 저는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다. 은서의 짐을 트럭에 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준영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은서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잘 살아야 해요. 은서가 제 손을 잡았다. 은서 씨도요. 나는 괜찮아요. 은서가 웃었지만 눈가가 촉촉했다. 성철 씨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행복해져요. 약속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말없이 웃었다. 고마웠어요. 나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다. 트럭이 출발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트럭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준영이가 제 옆에 다가왔다. 아버지, 네.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준영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은서와 함께한 시간들,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했던 순간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다. 몇 달 후 회사 연수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비슷한 나이에 따뜻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분이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은서도 가끔 문자를 보내왔다. 잘 지내요. 네. 은서 씨도 건강하세요. 응. 성철 씨도 행복해야 해요. 네, 은서 씨도요. 우리는 서로를 놓아주었지만 완전히 잊진 않았다. 가끔 은서가 생각날 때면 저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웠어요, 은서 씨. 나도 고마웠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조용히 끝났다. 죄책감도 후회도 없이 오직 따뜻한 추억만 남긴 채.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